자, 우리 이제 유형 9번 부분의 합이 주어진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해볼 건데 일단 855번 문제를 풀면서 유형을 익혀볼게요. 우리 지금 첫째 항부터 제 20항까지 합이 120이고 첫째 항부터 제 30항까지 합이 300이라는 거 준 건 지금 뭐를 준 거냐면 S22 120이고 S32 300이다 라는 걸 준 거죠. S22 120, S32 300. 우리 S20과 S30을 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위에 써놨는데 S20과 S30을 연립을 해줘서 A1이랑 D를 얻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S20을 공식대로 써볼게요. 2분의 20 항의 개수가 20개니까 2분의 20 곱하기 그리고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했죠. 우리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한 거를 요렇게 바꿔줄 수 있어. 첫째 항은 A1이고 그대로 A20 그러니까 20번째 항은 A1에 공차를 19번 더한 거죠. 그래가지고 A20은 A1 플러스 19D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A1이랑 A20이라는 걸 A1이랑 D 그러니까 A1이랑 공차에 대한 요 하나의 식에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몇 개냐면 A1이랑 D만 몰라. 그쵸? 우리 A30도 똑같이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마지막 항을 A1 플러스 29D로 바꿔주면 이 식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A1이랑 D죠.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알고 두 식에서 모르는 문자가 A1이랑 D, A1이랑 D. 요것은 요거랑 요거는 각각 요 식들을 정리를 해서 양변을 약분을 하고 이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요 두 식 연립을 하면 A1도 구할 수 있고 D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두 개면 우리 그 두 문자 모두 연립해서 구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연립을 해서 A1이랑 D를 구해줍니다. A1이랑 D를 구했어요. A1이랑 D 구하면 우리 바로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은 제가 공차가 5분의 4니까 5분의 3, 4n 그리고 뒤에 알파까지 하나의 항을 대입을 해가지고 알파까지 구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첫째 항부터 A10항까지의 합이래요. S10을 말하는 거겠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은 S10이에요. S10을 구해야 되니까 S10은 2분의 10분의 첫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A1 더하기 A10인데 요거 A1이랑 A10은 모두 우리가 더한 일반항에 1을 대입하고 10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하면 되고요. 56번을 봐볼게요. 첫째 항이 10인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12번째까지 합이 252래요. 일단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S12라고 하시죠. S12를 공식을 써봅시다. 2분의 12 그리고 첫째 항이 10이라고 했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A12 이렇게 한 게 251에 이거를 다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A12를 구할 수 있어. A12가 32가 나와요. 우리 A1이랑 A12 등차 수열의 두 항의 정확한 값을 아니까 바로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일반항 공차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수열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의 합이거든요. 이거를 문자로 쓰면 S15인 거 알겠죠? 첫째 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이니까 S15고 S15를 구하려면 우린 뭘 알아야 되냐면 항의 개수 알아야 되고 첫째 항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항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첫째 항 이미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항 A15항 알아야 되는데 A15항은 우리가 구한 일반 항에 n에 15를 대입을 해서 A15를 구해주고요. 그러면 S15는 2분의 항의 개수 15 그리고 첫 번째 항 A1 더하기 A15 그렇게 해서 S15를 구해주면 됩니다. 57번을 볼게요.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S12 55래. S22 210이래. 우리 위에서 S20이랑 S30의 값을 각각 받았을 때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A1이랑 D를 얻어낸 거 기억이 나죠? 여기서 똑같이 S20이랑 S10의 공식을 연립해서 A1이랑 D를 얻어낼 거예요. 똑같이 S12 55고 S22 22 210이고 그리고 공식을 각각 써가지고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주면 A1이
1이고 AD가 1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A1이 1이고 AD가 1인 것에 일반항을 구하면 AN이 N이라는 그냥 일반항이 나와. 이것이 일반항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항까지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까지 구했어.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S15 빼기 S5예요. S15 빼기 S5는 뭘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 S15라는 건 뭐야? 그거를 다 나열을 해보. S15라는 건 S15는 S1 더하기 A2 더하기 A3 A4 점점점 더하기 A15까지 한 거죠. 요렇게 엄청나게 긴 나열들을 사실 내가 생략을 했는데도 되게 길잖아. 생략까지 안 하면 우리가 15개를 다 써야 되는 거죠. A1부터 A15까지. 그것을 그냥 하나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야. S15는. A5는 그럼 뭘까? A5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라는 되게 긴 이렇게 나열을 그냥 S5라고 간단하게 써준 거예요. 우리 지금 S15에서 S5를 빼보자. S15에서 그럼 S15에서 S5를 빼면 뭐냐면 S6 더하기 S7 더하기 S8 더하기 점점점 S15인 거 알겠어? 왜냐면 여기에 S1, S2, S3, A1, A2, A3, A4, A5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면 여기 그대로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쵸? 요걸서 여기를 빼면 여기서 이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을 뺐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S15 빼기 S5는 S6 더하기 S7 더하기 S8 더하기 점점점 A15예요. 그래서 우리가 S15 더하기 S5가 A6부터 A15 항까지 더한 거라는 걸 알았죠? 우리 이것도 공식을 써서 풀어줄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는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만을 SN 공식으로 풀었었잖아요. 근데 꼭 첫째 항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등차 수열의 여러 개인 항 개수를 한 번에 더하는 때는 공식을 쓰면 되거든. 첫째 항부터 하지 않아도 이것처럼 여섯 번째 항부터 시작하는 요 나열도 공식을 쓸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일단 2를 나누는 건 똑같고 이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0개야. 왜냐면 밑에 항 번호끼리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돼. 그게 개수야. 이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10개예요. 그리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을 해주면 되니까 그냥 똑같이 하면 돼. A6 더하기 A15를 해주면 되고 A6 더하기 2에서 첫째 항, 여기에서 마지막 항이니까 A6 더하기 A15를 해주면 되고 A6이랑 A15는 우리가 구했던 AN이라는 일반항에 각각 6이랑 15를 대입해서 구해주면 돼요. 자, 58번 볼게요. 58번 볼게요. A5항이 11, A15항이 마이너스 9래. 우리 두 항을 정확하게 받았으니까 바로 공차를 구해준 다음에 일반항까지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을 구했죠. 일반항까지 구한 상태에서 등차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 SN 공식을 써보자. 일단 2분의 항의 개수 n 곱하기 첫째 항 여기 1 대입해주면 돼. 1 대입한 거 더하기 마지막 제항 n번째 항이죠. 여기 n에 대입을 해서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21을 써주면 되고요. 그것이 이 식을 다 계산해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0n이 나와요. 아, 그러면 지금 sn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sn의 최대값을 구하래. 지금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2차식이야. 그쵸?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래. 2차식의 최대값 구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때 우리 무조건 요 주어진 2차식을 표준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여기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선 우리가 주어진 2차식을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표준형을 바꾸는 건 일단 최고차항에 있는 개수를 앞으로 묶어낸 다음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플러스 100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뭘까? 요 n의 개수 있죠. n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제곱을 한 걸 뒤에 더해주고 우리가 원래 없던 100이라는 숫자를 더해줬잖아요. 100을 더해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앞에 마이너스란 개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0을 이 식에 더해준 거죠. 그러면 다시
이것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 뒤에 플러스 100까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n-10의 제곱 플러스 100 이렇게 만드는 게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표준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더 헷갈리거나 잘 봐도 이해가 안 가거나 기억이 안 나면 카톡을 보내주시면 그것도 다시 자세하게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꾼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n이 10일 때 이게 2차 함수는 항상 꼭지점이 있죠. 2차 함수는 요렇게 생겼거나 요렇게 생겼죠.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가 꼭지점이란 말이에요. 요 꼭지점의 좌표가 10, 10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x 값이 10이고 y 값이 100인 곳에 찍히는 요 점이 그래프의 꼭지점이라는 거고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니까 여기 꼭지점이 찍히면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우리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그래프 우리 지금 이 2차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였죠. 이 2차식 이 2차식 그래프 중에 제일 큰 y값을 갖는 점은 어디야? 여기 이 점은 y값이 어딜까? 여기겠죠? 요 점은 y값이 어딜까? 여기 쭉쭉쭉 가서 여기겠죠? 요 점의 y값은 어딜까? 요 쭉쭉쭉 가서 여기겠죠? 그래서 가장 큰 y값을 갖는 점은 꼭지점이다. 꼭지점의 y값이 100이기 때문에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이라고 써주면 됩니다.